네, 기계 시스템 설계 특론 4주차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지난번과 비슷하게 저희가 지금 일단 그 미적분의 어떤 기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걸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래 저희가 예정했었던 공학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긴 하되 뭐 세부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적인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문제 푸는 거는 주로 매트랩을 활용해서 한번 그런 문제들을 직접 이제 해결해 보는 능력을 배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퓨리어 트랜스폼과 관련된 퓨리어 애널리시스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금 더 강조하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나 아주 이론 미적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또 이렇게 훑어보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중복적이기도 하고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어차피 이번 과목 자체가 기계 시스템 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 사실은 더 강조되는 부분이라 어떤 그런 이제 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계와 관련된 기계 시스템 설계나 아니면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와 관련된 아니면 미적분의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그런 거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적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서 요 문제 이번 주에 한 두 개 정도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그 어떤 그 서치라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직선의 이제 가장 최단 거리죠. 그 그러니까 그 수직으로 요 거리가 6m인 이런 위치에서 이제 시간이 t 이퀄 제로일 때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면 네, 이제 쭉 이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1.5m/s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x축 방향으로 쭉 가고 있을 때 서치라이트가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비춰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돌겠죠, 그죠? 돌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처음 시작점부터 8m, 이 지점이 이제 8m라고 보면, 이 점이 이제 8m라고 보면, 이 점에 위치했을 때, 이 서치라이트의 회전 속도는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결국은 어떤 특정 굉장히 이미 시간에 순간의 어떤 속도의 변화율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서치라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지금 1.5m/s 여기 이제 딱 직각 수직에 있을 경우에 여기가 거리가 6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쭉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속도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제 8m가 됐을 때, 8m에 되는 위치에 왔을 때, 이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쭉 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계속 지금 추적하면서 지금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8m/s에 왔을 때, 이 서치라이트의 rate of change죠, 그죠? 얼마나 이렇게 각속도를 우리가 이제 미분의 그 dx dy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미소 디퍼런셜이죠, 그죠? 각도의 디퍼런셜하고 그걸 속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의 변화율이죠. 각도의 변화율. 이 값이 얼마나 되겠는지를 한번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일정 속도로 쭉 가고 있으니까 해서 쭉 쫓아갈 때 사실은 이게 요 각도가 요 사람이 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이런 위치가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얘가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변화율이 위치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 이 위치 x와 이 변화율은 이 세타의 일단 각도 사이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함수 관계가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함수 관계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미소, 그러니까 각속도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각도의 변화율, 각속도를 지금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 때 우리가 항상 어떤 함수 관계에 있어야만 사실은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관계가 없는 그런 변수들끼리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간의 위치와 이 각도와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지 그런 것을 잘 이끌어내는 게 사실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떤 관계, 우리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이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보면 이제 뭐 힌트는 사실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직각이고 삼각형의 모양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탄젠트 세타는 6분의 x, 여기 x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함수 관계 있어요. 세타와 x는 이런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d 세타 dt분의 d 세타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 탄젠트 세타를 뭘로 미분을 해볼까요? dt로 해볼까요? dx로 해볼까요? 이 x에 따른 x의 증가에 따른 이 각도의 변화에 대한 탄세타의 변화율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미분으로 지금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dt, dx. 우리가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무한수의 비율로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마치 숫자처럼 이렇게 잘 지울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이게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좌측항과 우측항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또 우리는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는 세타로 미분을 해야 사실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쓸 수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쓰는 거죠. d 세타, d 세타의 dt 하고 다시 dt의 dx. 그러면 얘도 요게 지워지면 사실은 탄젠트 세타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시간 변화면서 요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d 세타를 dt로 나눈 요 값이 있죠. 우리가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를 보통 이렇게 미분한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함수를 세타로 미분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래서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책을 보면 도표를 보면 이거는 세크의 제곱 세타. 세크가 뭔지는 아시죠? 이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세크인데 요거의 역수를 취한 게 세크 제곱 세크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습득이 돼야 이런데 문제를 풀 때 안 막히는 거죠, 그죠? 딱 이렇게 문제도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게 막 갑자기 탄젠트 세타로 미분한 거에 대한 거 이게 모른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막막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사실 우리가 미적분 할 때 모든 그 아까 이제 도함수를 저희가 이제 fx 이거 할 때는 뭐 리미트 이제 정의해서 h분의 f의 x 플러스 h에 해당하는 값에서 f의 x 값을 해서 이게 이제 뉴턴이 정의한 어떤 도함수의 정의인데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f 세타가 예를 들어서 탄젠트 세타다 여기에 넣어서 다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우리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약간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저걸 내가 외워야 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그걸 좀 외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외워서요. 어느 정도는 좀 외워야 된다. 공식을 편하게 빨리 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저거 왜 외워야 되지? 나 저거 싫은데 거부감이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런 데서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이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게 되면 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세크의 제곱 세타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세타 닷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dt의 dx인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했고 탄젠트 세타를 dx로 미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얘도 보면은 dx의 dt의 역수잖아요. dx의 dt는 뭐예요? 여기서 속도죠. 속도. 얘가 가고 있는 속도 얘는 주어져 있어요. 1.5 미터 퍼 세컨. 요걸 하면 요걸 알 수 있고 요거 알 수 있고 위치가 요 8m에 있을 때 각도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요 세크 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더 구해봐야 될까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보면 아까 x와 세타 간의 관계가 이게 함수 관계가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은 요 관계에서 우리가 요걸 구했는데 탄젠트 세타를 x로 미분하면 이런 관계 있으니까 사실은 좌변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6분의 1이 되죠. 그런데 요 값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다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곱하기 v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신 그러면은 얘가 8m에 위치했을 때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8m에 위치하면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6, 88, 64 그러니까 여기 10m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그럼 얼마예요? 요거 분의 여기니까 10분의 6이잖아. 그러면은 세타 닷 곱하기 10분의 6이니까 6분의 10에 제곱 곱하기 1 나누기 속도가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세타 닷은 다 넘기면 6분의 1을 곱하기 1.5가 되고 곱하기 100분의 6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값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좀 잘못됐어요. 사실은 여기가 64가 아니고 여기 답을 좀 체크해 보니까 36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값이 0.09가 나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 시간에 따른 그 x 이퀄 8m 위치에서의 이 서치 라이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각속도 변화율 원래는 얘를 쭉 쫓아서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순간 각속도가 계속 바뀌는데 얘가 딱 위치가 8m 하는 위치의 그 시간대의 단위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일종의 도함수죠. 도함수
도함수가 값이 0.09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 관계에 보면 여기서 이게 세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타와 x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럼 x가 이 사람이 여기서 0에서 쭉 가면 이 세타 값도 쭉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죠? 있을 때 여기서의 함수 관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게 사실은 여기는 d세타를 dx로 나눈 거죠, 그죠? dx로 나눈 거죠. dt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거자 하는 것은 d세타 dt니까 이건 d세타 dx로부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다시 d세타 dx가 있는데 여기서 하면 d세타 dt dt의 dx 이런 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체인 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소 증분을 우리가 마치 숫자처럼 다룰 수 있다. 미적분에서도 이게 사실은 라이프니츠가 발견해낸 굉장한 발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이 세타 값에 대한 어떤 값을 알고 있으면 그죠? 요거를 이제 아는 거고 근데 이런 관계에서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이동한 요거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dx dt 역수를 취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움직인 속도인데 지금 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v0로 얼마에 1.5m/s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d세타, dt 이런 값들을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간단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미분, 적분 개념 안 들어갔고 미분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공식들도 나오고 체인 룰도 나오고 뭐 함수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막 그 우리가 공식을 들여다보고 아니면 뭐 체인 룰에서 이렇게 뭐 들여다본다고 해서 금세 익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면서 이런 거나 이런 어떤 함수 관계 아니면 어떤 특정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 이제 공식처럼 좀 외워두면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변수들 간에 어떠한 함수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관계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변하는 것을 어떠한 미분의 디퍼런셜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고 미적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좀뭐 투트랙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문제를 좀 프랙티컬 문제 풀어보면서 그런 미적분들의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조금 계속해서 좀 체험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위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이런 체인 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함수들의 도함수를 구해서 거기서부터 또 다른 도함수를 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학습하는 그런 좀 접근 방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런 문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다리가 이렇게 수직벽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는데 길이는 한 5m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순간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지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찰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미끄러지는 거죠. 이쪽 X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면 당연히 이게 사다리니까 이쪽 벽에 기대 있는 부분도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끄러지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X축 방향도 속도가 제로고 Y축 방향 속도가 제로였을 텐데 이쪽 X축 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도 1m/s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쪽 Y축 방향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X축으로 이제 이쪽 바닥이랑 접한 이 부분의 위치가 초속 1m/s로 이동을 한다면 이 수직 쪽에 요 위치가 3m 요 거리가 3m에 해당했을 경우에
이 수직벽에 기대 있는 요거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요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문제도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순간 속도의 변화율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요런 개념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앞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번 미적분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요거 이제 미분방정식을 푸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변수의 어떤 변화율을 구하는 그런 개념인데 한번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우리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개념적으로 쉴 수 있는데 이 벽면에 이제 사다리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길이는 5m/s 5m고 어느 순간 이제 이점에서 이제 뭔가 지지하고 있는 게 이제 없어져서 이제 사다리가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원래 이제 뭔가 지지한 게 있었는데 쑥 내려오는데 길이는 5m로 유지가 될 거고 이쪽에 1m/s로 대신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쪽 끝은 가고 있으면 과연 이쪽 이쪽에 벽면이랑 부딪혀 있는 얘 속력이니까 단위 시간당 요 거리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죠? 얘 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어느 시점이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3m 떨어져지는 그 지점을 지나는 그 순간에 이 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 이 사다리의 양 끝단이 어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쪽 바닥에 있는 얘의 위치와 이 y의 위치가 어떤 구속 관계에 서로 연관 있잖아요. 함수 관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얘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얘도 어떤 일정한 관계에서 변할 거다라는 걸 좀 한번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들을 저희가 좀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저희 했지만 사실 얘가 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를 x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얘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요 위치를 y라고 할 때 사실은 x와 y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딱 보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5, 25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관계죠. 이거 함수관계의 식을 하나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로부터 우리가 변화율에 대한 그걸 좀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이걸 y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dy, dt 단위 시간에 굉장히 작은 양이죠. 디퍼런셜이고 요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보면 될까요? 우리 dy, dt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익숙지 않으면 실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 관계에서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y제곱 dy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y와 t의 명확한 관계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dy제곱을 체인 룰, 아까 우리 계속 지금 체인 룰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dt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양변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2y가 되거든요. 그죠? 우리 x의 n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n 한 번 나오고 x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이게 미분 공식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얘는 dy, dt가 되고 그다음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의 제곱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dx에 미분하고 dx dt 체인 룰을 써서 이거 지금 같으니까 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쓰게 되면 2x에 dx d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한번 여기다 다 넣어보면 되죠. 이렇게 요거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오른쪽은 이제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y에 dy에 dt 플러스 2x에 dy에 dx에 dx에 dt 이퀄 제로가 되죠,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dy dt 결국 이게 뭐예요? 이쪽 얘가 떨어지는 속도죠. 이쪽으로 내려오는 속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이쪽 벽면에 붙어 있는 끝단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분의 x의 dx의 dt.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이쪽 끝단에서 이쪽으로 가는 속도죠. 이 x 값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얘가 얼마다? v0인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는 1m/s으로 지금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값은 dy dt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얘가 이 3에 위치했을 때 얘의 위치는 나머지 길은 4죠. 왜냐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대 4대 5니까 그럼 y는 4분의 x는 3의 1이니까 1m/s이니까 결국은 이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3 m/s이다. 결국 왜 마이너스냐면 얘가 y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결국은 방향은 이쪽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때 얘가 한 3m 지점에 위치했을 때 얘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4분의 3 m/s이다.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평균 속도가 아니고 왜냐면 요게 지금 우리가 순간 속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잖아요. 굉장히 작은 굉장히 극한의 시간 얘가 이쪽을 뭐 t0라고 한다면 시간이 t가 t0일 때 어떤 단위 시간당 어떤 변이의 변화율이니까 이게 이제 속도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간단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리 미분의 어떤 여기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지금 많이 문제를 푸는데 적용이 됐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가장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지만 이걸 이제 도함수를 하죠. 그래서 dx는 이걸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했을 때는 지수가 앞으로 한번 나오고 한번 지수 이렇게 해서 줄여드는 거. 예를 들어서 3x 제곱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6x 뭐 이렇게 하고 뭐 x의 4승이다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4x의 3승이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공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기도 하는데 이런 공식들이 사실은 이런데 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실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푸는 데 있어서 매번 사실은 우리가 x의 n승의 미분은 n의 x의 n-1 이 공식을 뭐 제가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번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는 있는데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마다 이런 것들 다 유도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함수, 뭐 상강함수며 뭐 이런 다항함수, 뭐 여러 가지 뭐 로그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아크탄젠트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푸는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게 그런 것들 좀 필요하면 좀 외워놓을 필요는 있다. 근데 못 외우더라도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런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다 참조해서 언제든 쓰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유형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자꾸 반복적인 얘기지만 단순히 공식을 외운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유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 백날 저희가 그냥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걸 유도해봐야 사실은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수 없으면 굉장히 공허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런 어떤 적용되는 어떤 미적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이제 앞서서 저희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저희가 이제 문제 위주로 풀긴 그렇고, 근데 문제를 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미분이나 적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또 기초를 한번 좀 다져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가 접근 못했지만 한번 좀 살펴봤고,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정의 자체는 사실은 이제 뉴턴이 제안한 어떤 극한 도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증분분의 그 각각의 x 값에 해당하는 함수 값의 변화, 이게 이제 y의 증분이 되겠죠. 이런 y의 증분인데 어떤 평균적인 그런 시간에서의 값이 아니라 이 h 값이 굉장히 작은 값에 근접했을 때, 그 극한의 값에 도달했을 때의 x 증분분의 y의 증분, 이것이 이제 그 위치에서의 변화율이라고 정의를 하고, x가 임의의 x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각각의 x 값에 해당하는 모든 이런 변화율, 요것이 함수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요 f 프라임 x도 사실은 하나의 새로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도함수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짚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굉장히 낯선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함수에 대한 미분, 또 그거의 어떤 그 적분을 통해서 이제 원시함수를 구하는 그런 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 그 미분과 적분의 어떤 공식이죠. 이 공식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잘 친숙하게 익혀두면 좋은데, 사실은 뭐 이걸 다 하나하나 이제 외우기도 좀 쉽진 않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것들이 유도가 됐는지에 대한 먼저 이해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굉장히 좀 자주 쓰이는 것들은 저희가 손에 익을 정도로 좀 외워두시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맞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지 하는 것들 이제 나중에 이런 차트를 찾아서 적용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미적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매 강의 시간마다 좀 몇 개의 특이한, 그다음에 자주 쓰이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실제로 왜 그런 식의 도함수가 구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런 다항함수에 대한 도함수죠. 이거는 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뭐 진짜 손이 닳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적용해 보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 다항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다항함수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 도함수가 쉽게 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뉴턴이 제안한 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이 함수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니,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라도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유도된 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잊지 않고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함수를 함수의 어떤 미분 적분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가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 요 정도까지도 일단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뉴턴의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미적분이 어떻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문제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에 관한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과목 자체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어떤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익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조금 더 프랙티컬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쪽에 한번 적용을 하면서 좀 감을 미분 적분에 대한 감을 익혀보기로 하고요. 투트랙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미적분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백그라운드가 약하면 사실은 어떤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그냥 무조건 어려워 보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투트랙으로 미적분의 어떤 그 좀 기초를 조금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주 자주 쓰는 함수들, 뭐 상각함수라든지 익스포넨셜 함수라든지 뭐 다항 함수는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또 뭐 조금 더 나가 보면 이제 뭐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막 이렇게 치환해서 적분도 하고 뭐 부분 적분도 하고 또 치환해서 또 미분도 하고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근히 왜 그렇게 되는지부터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보는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는 것처럼 지금 삼각함수 중에 사인 함수가 일단 대표적인 건데 저희가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냥 거의 구구단 외우듯이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면 좋긴 한데 이게 한 번 정도는 왜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수긍이 되는 거죠. 맞아, 저거 내가 한번 유도해봤더니 실제로 저래. 누가 뭐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마 좀 미적분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는 그러니까 뭐 뉴턴이 정의한 것처럼 그죠? 그대로 쓰는 거죠.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함수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다 이렇게 적으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분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극한가 h라는 증분이죠, 그죠? 여기서 x가 있고 x 플러스 h가 있는데 이 증분 h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무한히 작은 그 차이를 가질 때까지 접근을 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요 무한히 작은 값의 x 증분분에 그가 해당하는 함수값의 y의 중분 여기서 결국은 요 점에서의 우리가 어떤 접선의 기울기라고 정의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원래 하면 이제 평균적인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다시 좀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정의에 의해서 한번 삼각함수 사인스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한번 넣어 보면 이때는 이제 여기 h가 아니라 이제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죠? h 됩니다. h 여기 밑에가 변수가 이제 세타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f 세타 맞죠? 그러면은 한번 넣어보면 이 과정은 뭐 되게 클리어해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 플러스 h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조금 전개하는 과정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사인 함수 관련된 이제 공식인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다 아니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인 세타 고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코사인 h 플러스 신코 코사인 세타가 사인. 이거 예전에 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이거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외워지고 있어요. 그때 막 되게 혼나면서 했기 때문에 도움은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조금 저희가 전개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가 0으로 됐을 때 h분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렇죠. 코사인 세타의
sin h 여기 1번이고 1번 그 다음에 플러스 sin 세타가 공통으로 나오고 그러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요게 다시 h로 나눠진 이런 형태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합한 게 이제 여기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 그 변수랑 상관없는 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h분의 sin h가 되고 h가 0에 한없이 갈 때 여기도 sin 세타 밖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극한값 어떤 h가 0으로 갈 때 이것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지만 그의 비율에 대한 거는 항상 0으로 간 게 아니다. 무한소도 서로 크게 다를 수 있다. 무한대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지난번에 증명해서 이게 1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0이 돼야 되거든요. 0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건 역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게 어떤 값을 갖느냐.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수학적인 좀 이렇게 좀 핸들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근데 원래 극한값으로 보게 되면 얘가 0분의 코사인 0이 1이니까 0분의 0이거든요. 그죠? 물론 이거 로피탈 정리 이용하면 됩니다. 로피탈 정리 이용하면 밑에가 이제 미분되고 사인 h에서 이렇게 하면은 0으로 가는 거는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도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코사인 h 플러스 1을 위아래로 곱해줘도 돼요. 뭐 로피탈 정리 이용해서 한다 그래도 뭐 증명 오케이입니다.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는 h의 코사인 h 플러스 1이 되고 위에는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잘 아실 거고 요 관계 적용을 하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플러스 1은 여기 사인 제곱 h가 사인 제곱 h죠, 그죠? 사인 제곱 h가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보면 이건 0이고 그렇죠? 아니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네요, 그죠? 이거 분리를 한번 해야 되네요. h분의 사인 h 코사인 h 플러스 1분의 다시 사인 h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극한의 곱은 각각의 극한을 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또 다시 1이에요. 얘는 다시 1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h 플러스 1분의 사인 h 극한값 한번 보면 코사인이 h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면 얘는 1로 가죠. 그럼 1 플러스 1이 되고 사인 h는 0으로 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극한값이 2분의 0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을 0으로 볼 수 있거든요. 0분의 0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 뒤쪽이 0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뉴턴이 정의한 도함수의 정의의 식에 의해서 사인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증명을 해보시면 이제 나는 이제 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좀 생겨요. 이 함수에 대해서 최소한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먹지 않겠다. 필요하면 왜 미분의 정의가 이렇게 되지?
쭉 한번 이렇게 또 한번 필요하면 한번 증명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과정에서 들어온 이런 식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 되긴 하는데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보시고 나면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우리가 주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이 도함수 정의를 기준으로 한번 계속 증명해보고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체인 룰이라든지 이런 법칙들도 그런 다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면서 미적분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상강함수와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특이한 함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고 잠시만요. 막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네.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고, 네. 적분을 해도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함수가 이제 지수함수고, 결국은 이런 지수함수들이 굉장히 미분이라든지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적분 방정식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어떤 함수가 굉장히 특이한 함수거든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자기의 함수값이 결국은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갖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미분적분할 때 아주 단골선입으로 나오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거나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분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저희가 exponential 함수의 미분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exponential x 플러스 h 마이너스 exponential x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h분의 2의 x 곱하기 2의 h 마이너스 2의 x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2의 x를 밖으로 빼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는 사실은 0분의 2의 1이니까 0분의 지금 0의 꼴인 형태잖아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봐야 이때 로피탈 정리를 하는데 그 자체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걸 써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를 정의를 할 때 복리자 저희가 계산할 때 이런 관계가 있어요. h 해가지고 근사적으로 h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근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익스포넨셜의 t의 함수를 저희가 무한급수를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t의 3성 플러스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 적어가지고 나중에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요 관계식을.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의 h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h승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되면서 결국은 1 지워지고 exponential h에 0으로 하나씩 갈 때 h분의 h 그럼 결국 이제 나오니까 1이 되면서 2의 exponential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데 사실 요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요거 또 별도의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익스포넨셜 함수로 그냥 나온다는 정도로 일단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왜 미분을 하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럼 적분할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단골 손님이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 할 때 y 프라임 플러스 b y 그 만약 호모지니어스한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자세히 보시면 어떤 함수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어떻게 조작을 했을 때 0이 되려면 사실은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사실은 익스포넨셜 함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익스포넨셜의 임의에 람다 x를 이제 넣어서 어쩌고저쩌고 쭉 풀어간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굉장히 우리가 미분 방식을 풀거나 할 때 거의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함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런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도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다 우리가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요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나오는 여러 공식들은 사실은 조금 필요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외워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하시거나 그런 거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자꾸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요 관계식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어떤 그 t승의 함수가 이렇게 무한급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실은 저희가 또 뭐 약간의 증명도 가능하죠. 뭐 이걸 x로 표현했다, t로 표현했다 차이뿐인데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n의 x의 n-1이 되죠, 그죠? 한번 미분해 볼게요. 이거는 0이 되고요, 얘는 1이 되고 다시 1 곱하기 2분의 2의 t승 플러스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3의 t 제곱 플러스 뚜쭉뚜쭉 가는데 얘가 지워지고 얘 여기 지워지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얘의 매칭이 되고 매칭이 되고 매칭이 돼서 무한급수 쭉쭉쭉 해서 되게 무한대로 항해 가게 되면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증명을 하거나 요 익스포넨셜 함수의 특성을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다항함수의 미분은 다음과 같이 도함수는 표현이 되는데 원래 이제 뉴턴의 방식대로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증명하는 거는 그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번 어떤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 입각해서 한번 구해보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해보시라고 저희 지금 한번 숙제 형태로 내봤으니까 한번 그렇게 도함수를 그러니까 구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사실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가장 우리가 널리 쓰이는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이 다음과 같이 유도되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도함수 정의하면 증분이 굉장히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h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그의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0으로 갈 때 h분의 n에 x 플러스 이제 xn이니까 잠시 얘는 유도된 식이고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 요거를 이제 풀면 사실은 요게 이제 유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리고요. 요거를 사실은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곱의 미분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어떤 함수의 곱의 미분은 앞의 미분, 그다음에 뒤 미분. 요런 공식이 있었죠. 지난번에 이제 앞서 강좌 보시면 이제 저희가 라이프니츠하고 뉴턴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F고 DF G, DG 이렇게 해가지고 요 면적하고 여기는 이제
DGDF 해가지고 굉장히 무한소 작은 것들을 곱이니까 이건 무시할 만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나중에 한번 제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상세 다루기로 하고요. 요 성질은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한번 요 이제 뉴턴의 방식도 있지만 그렇게 라이프니츠 방식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x 제곱은 d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d의 dx의 x와 x의 곱으로 그러니까 함수 fx equal x, gx equal x인 함수의 미분과 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것처럼 앞에 건 미분하고 뒤에 거 한번 미분하면 x 더하기 마찬가지로 하면 얘는 2x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한번 다음 걸 한번 해볼게요. x 3승의 dx 얘는 다음과 같이 x 제곱과 x의 미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 곱하기 뒤에 거 한번 곱해주고 더하기 앞에 거 가만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 해서 하면 3x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뒤에 dx x의 4승은 뒤에 dx x의 3승 곱하기 x 아니면 뭐 x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x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3승이 이미 3x 제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에 뒤에 거 하나 붙여주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x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일반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x의 n승을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x의 n-1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상대 제곱을 굉장히 좀 쉽게 손쉽게 이렇게 증명한 방식도 있고요. 요 뉴턴의 도함수의 정의대로 하게 되면 조금 요 다항식 n창의 다항식을 전개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번 문헌을 참고하셔서 요거는 이제 라이프니츠의 어떤 그런 곱의 방식을 꼭 굳이 꼭 라이프니츠 방식은 아니지만 곱의 미분에 대한 어떤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본 거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을 요 뉴턴 방식의 도함수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증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숙제로 내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그 앞서 그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그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그 도함수 값은 그 함수의 그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거는 이제 계속 뒤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A에 위치하는 함수값은 FA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 F'A, F'X라고 할 수 있는데 A에서 이제 도함수 값을 나타내겠죠. 이것은 어떤 그 도함수를 알게 되면 사실은 원래의 함수를 저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함수 값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근사법으로 이제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뉴메리컬하게 구하는 방법을 이제 올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원래 함수값에 그 위치에서 정의되는 요 도함수의 값 이게 결국 이제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거기에 x의 증분을 곱하게 되면 y의 증분이 나오는데 그거 더한 만큼이 그 다음 스텝에서의 함수 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극한의 개념을 통해서 한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처럼 저희가 그 x의 증분, 이제 그 디퍼런셜 값을 아주 극한의 개념으로 작게 잡지 않고 어떤 우리가 이제 충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어떤 x의 증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버리면 사실은 실제의 a 플러스 델타 x 증분에 해당하는 이그젝트한 함수값과의 어떤 차이하고 저희가 여기 도함수 값에 x의 증분을 값을 곱해서 계산한 y의 증분 디퍼런셜 dy 값은 사실은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요 x의 증분값을 굉장히 무한소로 작게 잡아야만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실제로 요 도함수 값도 저희가 극한을 잡아서 취해서 구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증가되는 y 값도 제가 델타 x를 굉장히 작은 무한소의 값, 디퍼런셜 값을 저희가 잡아야만 맞죠.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감을 좀 잡아 보시라고. 만약에 어떤 그 함수의 도함수가 자기 자신으로 주어지는, 요거는 아까 우리 앞서서 얘기한 거에서 보면 딱 보면 이거는 어떤 함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해 보면 함수는 exponential 함수가 나옵니다. exponential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값을 가지고 원래 이제 요 파란색 값은 exponential 함수의 그 각각의 x 값에 대항하는 정확한 이그젝트한 이제 함수 값이 되겠고요. 요 주황색 값으로 표시된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식대로 기존의 as의 함수값에 그 a에서 정의되는 도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도함수에다가 일정한 증분값을 곱해서 구해진 값을 더해서 그 다음 스텝에 함수 y 값으로 저희가 계산한 값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델타 t를 제가 임의로 좀 잡았어요. 약간 적지 않게 약간 크게 잡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제 x 값이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실제 값과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죠. 그 오차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오차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숙제에 저희가 그 델타 x를 어느 정도 작게 해야만 기존의 함수값과 근사하게 이 값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숙제를 냈으니까 요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한번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게 우리가 도함수라는 값이 어떤 의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값을 구하는데 어떻게 이용이 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감을 익혀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분, 적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숙지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봤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그 미분 적분의 내용에 국한해서 지금 진행을 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저희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지향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용한 뭐 적분 방정식,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미분 적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익숙해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엔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 이런 미분 방정식 아니면 이제 적분 방정식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문제 풀이는 조금 지양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간단히 풀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좀 완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저희가 풀 수 있는 1차 상미분 방정식의 어떤 풀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미분 방정식 표시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디퍼런셜 dx와 아이고 다시 돌아갈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죠? 네, 미안합니다. 그 dx와 dy 여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양볼 또 dx로 무한소인데 이걸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라이프니츠의 어떤 접근 방식을 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dx분의 dy가 이제 y 프라임으로 저희가 표시가 되니까 그죠? 여기가 이제 이거 이제 dx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거 이제 없어지고요. 그럼 이게 사실은 y 프라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1차의 상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어떤 그 전미분 형태로
토탈 디퍼런셜의 형태로 이제 표시도 되게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무한소 값들이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미분 방정식 표현된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경우에 사실은 이게 완전 미분 방정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exact한 differential equation 되기 위해서는 요 dx 앞에 붙어 있는 요 항과 dy 앞에 붙어 있는 요 항이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교차로 미분을 했을 경우에 값이 같아야만 우리가 이게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값이 서로 같지 않으면 이거는 이그젝트한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될 수 없다, 혹은 이제 세마 이그젝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방법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적절한 인터그레이팅 팩터라는 요거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요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요 앞에 이렇게 붙여주고, 각 항 앞에 이렇게 붙여주고 하게 되면, 이쪽 0이니까 어차피 0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요 f 값이 곱해진 요 항들이 요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 exact differential equation 형태가 되도록 해서 저희가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긴 과정을 거쳐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구하고 그걸 곱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좀 이번 과정을 강의를 통해 저희가 배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방점을 뒤쪽에 이제 퓨리어 애널리시스나 퓨리어 트랜스폼에 좀 두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숙지를 하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non-exact한 differential equation을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터그레이팅 팩터라는 그 새로운 어떤 저희가 어떤 x와 아니면 이제 독립 변수 x 혹은 y 혹은 t 그거에 대해서 그걸로 구성된 어떤 항을 곱함으로써 저희가 전체적인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는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판사를 해가면서 좀 강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론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 정도만 일단 좀 중심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매틀랩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푸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번 지금 문제대로 지금 기존에 지난 시간 저희가 이런 형태의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좀 구해봤고, 사실은 오늘 하고자 하는 이 exact한 differential equation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integrating factor를 사실 먼저 한번 도입해서 제가 한번 풀어봤거든요.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좀 풀어 써보겠습니다. 이 dy 프라임은 dy by dx 이렇게 표시가 되죠. 플러스 px의 y 이퀄 rx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걸 풀어 써보면 dy, dx는 이제 여기로 이제 한번 곱하는 거예요, 양변에. 그럼 여기 이제 되고 플러스 px의 y의 dx는 rx의 d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는 px의 y 마이너스 rx의 d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dy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은 mx, y dx 플러스
nx, y의 dy 이퀄 0의 형태. 지금 저희가 완전 미분 방정식 그 exact differential equation을 얘기할 때 나왔던 식하고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요 파트가 m이 되겠고요. 그죠? 여기는 1이 되겠지만 여기 n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한번 우리가 배워본 대로 이게 이그젝트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면 partial m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px가 나오고요. 그죠? partial n을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니까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얘는 0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얘가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이그젝트한 이퀘이션이 아닌 거죠. 이그젝트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다가 사실은 f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요거 풀이 방법을 했잖아요.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벌써 한번 적용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을 때 non 이그젝트한 요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바꿔주는 게 이제 인티그레이팅 팩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우리가 적용해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지. 그럼 양변에 저희가 이제 f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한번 곱해보면 자 f를 곱해야 되겠죠. f를 곱하고 px에 y 마이너스 rx 그다음에 여기 이제 dx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플러스 f 다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같이 f의 dy 이퀄 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등식에 양면에 f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얘가 m이 되겠고요. 그죠? 다시 얘가 n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이게 이그젝트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조건을 적어 보면 얘를 y로 미분한 거와 n을 x로 미분한 게 같아야만 얘가 이그젝트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는 non 이그젝트한 거를 인티그레이팅 팩터 f를 곱해서 이그젝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f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성질을 가져야 되겠죠.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보면 이게 m이니까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좌변은 f px만 남고요. 우변은 f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f 프라임이 나오죠. 그죠? f 프라임 나옵니다. 얘는 다시 써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저희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거 좀 다시 풀었으면 f의 px는 df dx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변수를 분리를 해보면 px dx는 f가 밑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df가 되겠죠. 그죠? 요거 사실 적분하면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여기 한번 적분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테그레이팅 팩터 우리가 구하고자 인테그레이팅 팩터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성질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나왔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인테그레이션해서 px의 dx의 여기 이제 다시 exponential 함수의 px의 dx가 되겠죠. 이거 사실 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구했던 인터랙션 팩터 구하는 식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여기로부터 그냥 요거 인터랙션 팩터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는 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전미분 완전 토탈 이그젝트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그 어떤 그런 성질에 의해서 같은 인터랙팅 팩터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온 어떤 우리가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요거와 요 m과 n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서로 교체해서 한번 미분을 해서 이게 이그젝트한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보고 이그젝트한 경우에는 요 다음번 이제 좀 저희가 설명드릴 텐데 그런 해법으로 가고 서로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non 이그젝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곱해서 저희가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함수 y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로 주어진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로 일단 주어지면 우리는 그냥 뭐 유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꾸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로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거를 dx로 나눠주면 사실은 아까 이제 저희가 요 전번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고 얘가 이제 y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y 프라임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y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이 형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선형이니 뭐 호모지니어스니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좀 풀기 어려운 여기가 막 넌리니어한 텀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이런 형태로 한번 역으로 전개를 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 요 m과 n, dx 앞에 있는 항과 dy 앞에 있는 항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방식대로 해서 이그젝트한 형태면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그젝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터그레이팅 팩터를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이건 non 이그젝트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그젝트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유형으로 이런 형태의 유형은 이거는 이그젝트 아니면 non 이그젝트로 우리가 판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떤 적용의 어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어떤 유형별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탈 디퍼런셜은 파셜 z의 이제 x 방향에 도함수에 이제 x의 증분을 더하고 파셜 z의 파셜 y 증분의 d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0이다라고 해서 이 뒷부분이 지금 표현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뒷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주어진 정의역에서 연속으로 정의된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 미분 토탈 디퍼런셜 형태로 풀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함수를 미분하는 순서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건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y는 이게 이제 y를 한번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x로 미분을 해도 이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돼 있으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유도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이미 유도된 식으로부터 얘가 이런 관계를 갖는지 안 갖는지 좀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m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텀으로 지금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얘를 y로 미분한 거와 n을 x로 미분한 게 같다고 하면 우리는 요 포텐셜 펑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게 정의가 되니까 dz equal 0이잖아요. 그죠? 어떤 증분이 0이라는 것은 결국 z는 컨스탄트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질 때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구하겠다는 것이 이제 주요 핵심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와서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부터 이제 식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그젝트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x로 한번 미분했던 그 텀을 y로 한번 미분을 해보고 오히려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는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서 이게 같은지 혹은 같지 않은지를 따라서 이그젝트한지 이그젝트하지 않은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이그젝트하다고 하면 앞서 얘기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그 해를 구하면 되고 이그젝트하지 않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방법이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한번 곱해서 요 두 개의 항을 이그젝트한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한번 구해보자. 구해서 그걸 곱했을 경우에는 요 곱한 두 텀은 이그젝트한 성질을 가지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대로 해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앞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첫 번째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다시 미분을 했을 경우 얘가 같은 경우에서 한번 해를 구해보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요 함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du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뭐 dz 뭐 이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아니면 뭐 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구하면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m은 이미 저희가 한 것처럼 x로 한번 미분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뭐 z로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dz는 인테그랄 그다음에 dx가 되고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일단 원래는 그다음에 이제 양변에 적분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z는 적분에 mx, d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y의 함수로 주어지는 거죠. 왜냐면 요 형태에서 이걸 미분해서 이렇게 해보게 되면 y의 함수로만 구성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0이 되잖아요.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미 요건 주어져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죠? 뭐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또 여기 그걸 구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이 함수 z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 요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본 컨디션이니까 요거하고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요 k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 함수의 형태가 주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식을 유도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적분의 항이 나타나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식으로 나타나겠죠. 네. 여기서 있는 그대로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해보면 요거 한번 그대로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n은 요거는 주어져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그렇죠. y에 대해서 이미 구한 됐고 얘는 이제 k 프라임의 y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어쨌든 x와 y의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될 테니까 이 관계식에서 이 k 프라임 y를 구하면 되겠죠. 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양식을 비교해 보니까 뭐 k 프라임 y 이퀄 0이 나왔다. 그럼 뭐 요 k y 값은 이제 그냥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뭐 뭔가 어떤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한번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ky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함수,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포텐셜 펑션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저희가 거꾸로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이거부터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n은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y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dz는 다시 n의 dy가 되겠고, 요거를 적분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z는 y를 y로 한번 미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kx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왜냐면 z를 y로 미분하면 그냥 nx만큼만 나오고, 요거는 이제 k 프라임 이제 x만의 함수니까 y로 미분한다면 이건 상수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했던 요거 그대로 저희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놓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kx에 요 어떻게 보면 적분 상수를 구해야 되는데, 저거는 아까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x로 미분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요 식을 그대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하시게 되고, 뭐 요거 이제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뭐 굳이 한번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항을 쪽으로 뒤로 넘기면 이 x를 한번 요 k를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한 그 값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올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적분 상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요 식 알고 있어서 y에 대해서 한번 적분하면 우리가 식을 알 수 있는 거고, 요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kx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인 z를 저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저희가 주어진 요 식의 m, 그 dx 앞에 있는 m과 dy 앞에 있는 n이 서로 이런 관계식에서 이그젝트한, 그러니까 주어진 이퀘이션이 이그젝트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었을 경우에 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이제 교재에 그대로 좀 상세하게 이제 기술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미분 적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데 어떤 개념들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사실은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리포트, 그러니까 숙제 형태로 저희가 좀 강의를 과제를 좀 내드리려고 해요. 이게 워낙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피드백 받기 좀 어렵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숙제가 뭐 매주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숙제가 나갈 경우에는 숙제를 제출한 걸로 저희가 그 출석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그 저희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다음과 같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지금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한번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2차의 상미분 방정식 부분도 저희가 조금 다뤄보고, 앞서 마찬가지로
미분적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 풀이와 기본 핵심적인 개념 설명 위주로 해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강하시라 고생하셨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